안녕하세요, 뽕뉴스입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영상도 의미있고 중요한 내용 가득 준비했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 제가 이렇게 켜놓은 것처럼 또 신나는 소식입니다. 임영웅 팬클럽의 멈추지 않는 선행, 팬덤의 좋은 예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수 임영웅의 데뷔 5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팬들의 선행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8일 데뷔 5주년을 맞아 팬들에게 영상 편지를 보낸 임영웅. 방송뿐만이 아니라 SNS로 팬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다 보니 그의 인기는 날로 고공 진행 중이다. 임영웅에게 받은 사랑을 어려운 이웃에게 나누려는 팬들이 많은 상황이라면서 이처럼 임영웅 팬들은 스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소외된 이웃과 함께하며 아름다운 팬덤 문화를 주도하고 있다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래서일까요? 이러한 소식이 또 올라왔죠. 임영웅 모교 총동문회 축하 무대 영상 300만 뷰 돌파. 자, 이렇게 매일 영상이 조회수가 폭발하고 있는 가운데 영웅님의 기부 내용까지 끊이지 않고 있는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수많은 영웅시대 분들이 기부만 하는 게 아니라 봉사활동만 하는 게 아니라 영웅님의 유튜브 영상 시청까지 음원 스밍과 더불어서 끊임없이 해나가고 있다는 것을 잘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영웅님의 신인 시절 모습을 담은 이 영상이 300만 조회수를 이미 돌파했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특히나 포천 송우초등학교 총동문회 영상은 뽕뉴스가 예전에 과거 영상으로 한번 다뤄드린 적도 있는 그만큼 의미 있는 영상이라고 보여집니다. 심지어 이날 83회 졸업생 임영웅입니다 라면서 선배님들에게 깍듯한 인사를 하며 했던 이 무대, 아마 뽕뉴스가 많이 전달해드렸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영웅님이 한 선배님이자 관객분에게 이렇게 용돈도 받는 모습도 보여주면서 참 저렇게 가수들을 챙겨주고 또 현장에서 저렇게 선배님이 건네주는, 관객이 건네준 돈을 무한하지 않게 감사히 받는 영웅님의 인성이 무척이나 빛났었다라고 설명드렸던 거 아마 기억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영상 조회수가 유튜브만 폭등하는 게 아니죠. 네이버 TV 1위 임영웅 붉은 입술. 야, 이 붉은 입술 노래 많은 분들이 들으시고 참 놀래기도 했고 감격도 받았던 이 무대, 유튜브 인기 급상승 탑5 안에까지 들면서 네이버 TV와 유튜브 모두를 석권해버린 감성 넘버원 영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말 그대로 유튜브 인기 급상승 동영상 상위권에 랭크가 되기도 했고 또 이렇게 네이버 TV에서는 1위에 올라가 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네이버 TV는 시청하는 시청자 수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이렇게 몇만 조회수가 나온다라는 게 유튜브로 따지면 몇백만 조회수, 거의 100배 정도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되는데 영웅님의 영상이 이렇게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거, 나아가서 이걸 또 문한식 기자님이 이렇게 소개를 해줬다라는 거, 이렇게 수많은 팬분들 또 수많은 관계자 지인들 나아가 언론사에서도 영웅님에 관련된 기쁜 소식이 끊이질 않고 있는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내용은 또 있죠. 임영웅 그 겨울의 찻집 영상 역시 300만 뷰 조회수를 돌파해버린 상태입니다. 당시 애절하면서도 감미로운 감성을 담은 이 영웅님의 명품 무대,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텐데 이 영상도 이미 한참 전에 올라왔던 영상임에도 불구하고 예전보다 훨씬 더 조회수가 폭등하고 있는 상태라는 거 많은 분들이 느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매일매일 영웅님의 영상 조회수가 끊임없이 상승하고 있는 것을 많이 목격할 수밖에 없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믿고 듣는 노래, 귀가 호강하고 있다라는 타이틀로 올라올 만큼 영웅님의 이 노래 영상들은 계속하여 조회수가 상승되고 있고 얼마 전에 900만 조회수를 돌파했다라고 제가 설명드렸던 영웅님의 이 두 주먹 노래 무대 영상도 1000만 뷰를 훌쩍 넘겨버린 상태이기도 합니다. 참 이게 상당히 유의미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모습이라고도 보여지는데요. 이렇게 영웅님의 영상들이 끊임없이 조회수가 계속하여 폭등할 수밖에 없는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런 기사가 오늘 또 올라왔습니다. 오늘 날짜로 오후 3시에 올라온 또 단독 기사인데요. 어제 나왔던 이 콜센터 종영에 대한 기사가 오보다라고 TV조선이 확실하게 부인을 했는데 또 다른 소식입니다. 소속사 회동, 사콜 막 내리고 뽕숭아땅 그대로 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기사를 살펴보면 뉴에라 프로젝트와 9월 계약을 만료 앞둔 상태에서 논의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탑6 모두가 오는 9월 전속 계약이 마무리되는 가운데 뽕숭아 학당은 그대로 이어가기로 했다라는 뉴스인데요. 사랑의 콜센터는 종영 시점을 논의 중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3일 방송 관계자들에 따르면 TV조선 측은 지난 탑6들과 함께 소속사와 관계자들 모두가 회동을 가졌고 매니지먼트를 맡고 있는 뉴에라 프로젝트와 9월 계약이 종영되면서 현재 출연 중인 사랑의 콜센터와 뽕숭아 학당의 종영 여부를 논의하는 자리였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 뒤로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사랑의 콜센터는 종영으로 가닥을 잡았으며 뽕숭아 학당은 계속 유지하기로 결정을 했다라며 이 관계자 중에 한 명이 이 조이뉴스라는 언론사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출연자들이 지금의 자신을 있게 해준 TV조선에 대한 고마움이 있고 미스터트롯 탑6 활동에 대한 애정이 크다. 이에 뽕숭아 학당은 그대로 유지하는 대신 노래 고갈 등으로 부담이 있는 사랑의 콜센터는 종영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라고 말했다. 사랑의 콜센터는 종영을 앞두고 마지막 촬영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TV조선 측은 사랑의 콜센터 종영 여부는 확정된 것이 없다라고 하는데, 자, 왜 계속해서 이러한 뉴스가 쏟아지고 있을까요? 아마 뽕뉴스 생각에는 어찌됐든 뽕숭아 학당과 사랑의 콜센터가 종영이 되거나 아니면 둘 중에 한 프로그램만 이어나가거나 아니면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 두 프로그램 모두가 이어져 나가지만 출연자들이 교차로 출연을 하거나 여러 가지 뭔가 변한 점이 확실히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마디로 지금 매주 영웅님과 탑6 모두가 등장하는 뽕숭아 학당과 사랑의 콜센터는 일정적으로 당연히 변경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이 언론사에다가 이 정보를 알려줬다라는 관계자의 말이 거짓이 아니라면 이 콜센터는 종영될 확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 같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TV조선 측은 아니라고 부인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왜 언론사와 방송사 간에 이런 내용이 매치가 되지 않고 서로 엇갈리는지는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확실한 건 둘 중에 한 군데에서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건데요. 뽕뉴스가 예전에도 이러한 논란이 있을 때 항상 말씀드렸죠. 거짓말을 한 쪽은 그에 대한 합당한 책임을 분명히 져야 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사랑의 콜센터 종영되면 너무나 많이 아쉽겠지만 여기에 나와 있듯이 노래 고갈 등으로 부담이 있다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아마 탑6 멤버들 모두도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이 들고 노래를 선정하는 데에도 애로사항이 있고 나아가 이것을 연습하는 데 들어가는 스케줄적인 부담도 애로사항이 있을 겁니다. 만약에 둘 중에 하나가 종영된다면 아마 사랑의 콜센터가 종영될 확률이 현실적으로도 높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뽕숭아 학당은 사실 노래에 대한 고민이 없기 때문에 영웅님과 탑6 모두가 즐기면서 촬영을 하고 있는 만큼 아마 고정 프로그램으로 남게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찌 됐건 이 기사가 잘못되었건 TV조선 측의 거짓말이건 둘 중에 한 측은 차후에 반드시 진실에 대해 입장 표명을 해야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소식으로 이런 의미 있는 내용이 또 올라왔습니다. 랄라랜드 서른도 임영웅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작사 작곡 비하인드 공개라고 되어 있습니다. 채널A 레전드 음악교실 랄라랜드에 서른도님이 출연을 하면서 아내와의 특별한 관계에 대해 언급을 하는데요. 이날 신동엽 씨도 함께 패널로 등장을 합니다. 2회에 게스트로 전격 출연을 하게 되었는데 자신만의 독보적인 음악 스킬도 함께 전수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대한 노래 평가도 하게 되는 것 같은데 그런 와중에 이러한 말을 합니다. 선생님이 직접 곡을 쓰고 아내분이 작사를 담당하시는 걸로 알고 있다라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히트곡의 상당 부분 작사를 아내가 맡았다 라면서 우리 부부가 영화 그 여자 작사 그 남자 작곡의 실제 모델이라며 얘기를 합니다. 뽕뉴스가 서른도님과 라이브를 하기 위해 실제로 스튜디오에 방문했을 때 사모님을 뵙기도 했지만 확실히 두 분 모두가 각자의 영역에서 센스가 있고 사람이 눈빛만 봐도 어떠한 총명함을 느낀다라고 하는데 연세와 전혀 관계없이 확실히 두 분 다 아티스트적인 면모가 확실히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 만큼 이 서른도님의 증언대로 아내분이 작사를 많이 해왔다라는 건 아마 팬분들은 다 아실 내용이라고 보여집니다. 거기에 이어 이러한 말이 나옵니다.
이어 서른도는 아내가 뮤즈가 된 곡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의 비하인드를 공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후배 가수 임영웅이 부른 보랏빛 엽서 무대에 감동을 받아 보답하고 싶은 마음에 곡을 선물하게 되었다. 아내의 모습에서 영감을 받아 그 곡을 만들었다. 하지만 이 노래에 대해 보였던 아내분의 반전 반응에 충격을 받았다라는 또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등장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작진 측에서 이러한 또 말을 해줬는데요. 서른도가 사랑이 이런 건가요? 잃어버린 30년, 삼바의 여인 등 불멸의 히트곡을 라이브로 선사한 데 이어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를 즉석에서 선보이며 멤버들의 눈가를 촉촉하게 만들었다. 부부 싱어송라이터로서 받는 저작권료 실체 공개는 물론 열정적인 보컬 수업까지 모든 것을 주고 간 서른도 선생님의 맹활약을 기대해도 좋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마 영웅님의 노래이자 서른도님의 노래이기도 한 이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에 관련된 아내분과의 또 비하인드 이야기와 실제로 노래를 직접 불러주면서 멤버들의 눈가를 촉촉하게 만들었다라는 걸 보면 이 노래 자체가 가진 힘을 증명할 수 있지 않나. 그리고 서른도님이 직접 나와서 설명하고 또 부르기도 하지만 이 노래 자체가 영웅님이 직접 부르는 원곡 가수이지 않습니까? 이 원곡 가수의 노래 이야기를 하며 영웅님에 대한 이야기가 또 짧게도 등장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영상은 다음 주 17일 화요일 밤 10시 30분에 방영이 된다고 하니까 본방사수를 하면 여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또 들을 수 있지 않을까.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뽕뉴스가 또 정확하게 정리해서 안내해드릴 예정이기도 합니다. 어찌됐건 타방송에서 영웅님의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가 또 직접 작곡하신 서른도님의 입에서 흘러나오게 된다라는 점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영웅님의 수많은 모든 방송사 활동을 두고 봤을 때 유의미한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오늘도 두 번째 영상 신나는 소식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세 번째에 올라올 소식도 팩트 있고 중요한 내용 가득 담고 돌아올 예정이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영웅님의 멜론 스밍, 그리고 유튜브 영상 시청까지 부탁드리면서 이번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